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 오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의 경우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데 성공했고요.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된 MSCI 한국지수 ETF의 경우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선물은 1.28% 상승으로 끝난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어제 훈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개장했죠. 박정 캐스터 연결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어제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55개 종목씩 총 110개 종목들이 거래되고 있는 대체거래소 시장 프리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래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로 향해 봅니다. 오늘장 롯데지주가 4% 가까이 상승 출발했고요. 현대제철과 한화가 거의 1%, SL과 S오일이 0.17%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화 먼저 살펴보시면 어제 좀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한화그룹이 미국 구남 제조 납품사인 호주 오스탈 인수를 재추진하면서 2021년 한화 오션을 통해서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공개 지분 매수를 시도합니다. 미국 구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해석이 되면서 더 튀어줍니다. 1.8% 가장 강한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이 밖에 SL도 0.4%대 상승하고 있고 오뚜기도 0.12% 오르고 있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선을 탈환하는 모습인데요. 오뚜기는 3분 카레와 짜장 가격을 13.6% 인상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오늘장 강세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죠. 간밤 미증시가 소비 회복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소식에 등에 업고 오늘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곳곳에 포착되고 있는데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3%대 강세, 파크 시스템즈도 3% 역시나 강세 나타내고 있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 2%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또 심텍이 1.64% 반도체주 안에서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거의 1%, 메디톡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도 0.5% 상승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S오일이 강합니다. 0.17%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NH투자증권도 강보합권 움직임, 현대제철이 0.85%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쉬어갑니다. 0.18%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관이 1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어제 9만 5천 원 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니 아직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장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은 심텍입니다. 1.4%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한화가 2%대 강세 나타내면서 거래량 2등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엠텍이 1.3%, 그리고 제일기획과 콜마 B&H가 그 뒤를 잇고 있는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대체거래소 분위기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지금 하락률 상위 종목을 보면 BNK 금융지수가 하한가, 그리고 이외에도 앞서서는 콜마 BHI, RFHIC가 하한가였는데 역시나 거래량이 한 주밖에 몰리지 않으면서 좀 혼란이 있었다는 점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상준 파트너 어제 체크포인트 종목으로 언급해 주신 로보티즈가 시초가 대비 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 GTC 로봇데이는 남아있는 만큼 좀 더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어제 로보티즈 말씀드리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 또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인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또 감속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모멘텀이 끝나지 않고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대체에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46,000원, 45,000원까지도 한 번 더 보시고 접근하시는 건 좋겠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보티즈의 추가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죠. 먼저 나인호 파트너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 알테오젠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에 2조 규모 기술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알테오젠 같은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바이오 섹터에서 대장주 성격이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우리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훈풍이 부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이오 시장의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3월달, 4월달, 5월달 유럽과 미국에서 글로벌적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핫캐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추가적인 이런 기술 이전들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올해는 바이오 섹터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요. 역시 바이오 섹터를 보실 때는 우리 알테오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시자 이렇게 의미를 전달드리면서 관심주로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엔셀 이렇게 두 종목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들은 저번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라든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나요? 예, 사실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런 모멘텀 플레이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저의 관점에서는 이젠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사실 우리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이엔셀은 지난번에도 관심주로 잡아드렸지만 아직 큰 폭으로 뭐 상승이 나온다거나 시세를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펀더멘탈은 변한 건 없지만 더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우리 내시경용 지혈제를 메드트로닉, 그러니까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인 메드트로닉에 납품을 하면서 전 세계 30개국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이게 어제 뉴스에서 우리 일본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첫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통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시경용 지혈제인 넥스파우더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통증 색전 치료제인 넥스피어F 이것도 지금 FDA에서 지금 좋은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대로 충분한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엔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에 주목하자는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바티스와 얀센, 이 CMO, CDMO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바이오시밀러, CMO, CDMO 분야인데 특히 CMO, CDMO 시장에서 이 노바티스 얀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제약사들까지 이 CDMO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급 계약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실적 향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엔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 글로벌 기업의 선택을 받았고 무엇보다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이엔셀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강조해 주셨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내고 알테오젠과 관련해 지금 어제 체결한 계약 외에도 6건에서 7건의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의 상승세가 다른 종목들에게도 훈기가 불어주는 그런 날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상증 파트너의 체크 포인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중국 경기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소비주를 주목하셨더라고요. 네, 중국 이제 양회가 좀 끝났죠. 양회 끝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가 좀 많이 변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2월 중국
산업 생산 5.9%, 그러니까 시장을 좀 예상하는 그 상회에 해당하는 이제 기록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가 기대감이 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기도 보면은 이제 주변국들의 여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중국인 같은 경우에도 약 13억 인구인데 그 중에서 10%의 약 1억 인구만 정도만 하더라도 주변국에 많이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한국이 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ETF 관련된 이제 화장품 관련된 ETF가 관련된 많이 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한한령 해제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소비 회복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올해 말쯤에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또 방문할 수 있겠다는 또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화장품주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고 특히 CMO 관련된 그런 이제 ODM 관련된 회사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주를 주목해 주셨는데 사실 화장품주에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대표적으로 이제 ODM 회사죠. 특히나 ODM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주변국들이 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다소 좀 쉽지 않다. 미국이나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ODM을 좀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의 어떤 그런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28% 해당하는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8%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77%로 늘었습니다. 매년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OEM, 이제 ODM 이어서 OBM 그러니까 제조업자 브랜드 개발 생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이슈가 있겠다. 또 새롭게 그리고 들리는 그런 컨셉이네요. 그렇죠. 이제 컨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까지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생산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일본 큐텐 재팬과 K 유니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육성 프로그램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부각이 좀 되면서 코스맥스를 좀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 대비 또 13% 증가한 모습.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한 50%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두 양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보면은 단기간적으로 눌려 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점 부근까지 한 번 더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화장품 이외에도 패키징이라든지 전문 의약품까지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건기 또 관련해서 건기식 관련된 이슈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기식 건강기능식품까지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어제 살펴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콜마홀딩스의 경영권에 참가를 한다 하면서 지주사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 한국콜마의 주가는 그렇게 잘 가지는 못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 한국콜마도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콜마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회사 이제 그런 한국콜마마저도 좀 상승세를 좀 탈 수 있겠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향후에 좀 고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드릴 수 있겠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좀 바닥에서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이 중국 관련한 우리 K 화장품주 잘 봐보자라는 분석이었고 관련해서 OECD가 어제 전 세계 국가 성장률 대체로 다 낮췄는데 중국만 높인 것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죠. 나연우 파트너님 이번에 좀 걱정되는 내용들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 민감 국가라는 얘기들 때문에 원전주 걱정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흐름 나왔습니다. 대응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저는 어느 정도 어제 상당 부분 주가에 다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 이런 반도체 압박에 대한 부분들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보시자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그때가 저점이었죠. 근데 물론 그게 지금이 저점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런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 벌써 어제 이런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이미 선 반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가 다 눌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미래 패러다임을 봤을 때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모멘텀이 있거든요. 결국엔 지금 체코 원전
그 수주 본계약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민감 국가 지정도 이게 미국에서 이런 체코 원전을 좀 견제하려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굉장히 큰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서 이런 금액이 큰 원전이기 때문에 수주권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 반영에서 오히려 눌림을 받았을 때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 반영 기대감이 존재하고요. 무엇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뭐 폴란드, 루마니아, 기타 등등 다른 원전까지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원전이 어떻게 보면 미래 패러다임을 생각했을 때 AI 이런 패러다임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전력 부족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행보를 보시면 이런 SMR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이런 전에 과거에 좀 원전에서 벗어났던 국가들도 다시 원전을 늘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한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관심주로 S&T 에너지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논리가 맞으려면은 충분한 이 차트상의 차티스 관점에서 눌림 현상이 충분히 거래량 측면으로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오늘 어제 전반적으로 좀 눌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원전주가 이렇게 눌림 받으면 어떤 종목이 한번 상승이 나오면 같이 세트로 이런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전주들은 너무 단기 관점보다는 사실 원전이라는 게 원전 섹터라는 게 이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로 갖고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눌림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셨다면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S&T 에너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체코 원전 이런 해외 원전 수주하는 것들은 한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게 S&T 에너지거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원전 설비 중에 하나인 복수기 혹은 이런 배관들을 한수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수주라든지 아니면 국내 원전 관련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결국엔 독보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도 많은 납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자 정리 드릴게요. 네, 원전과 관련해서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 출장길에 올라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상준 파트너님께서 주목하신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 주목하셨을까요? 네, 자율주행 쪽을 좀 가져와 봤어요. 현대차그룹이 24조 투자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자율주행 전동화 기술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24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율주행을 맨 앞에 선두에 세우면서 가고 있다. 자율주행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 쪽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5G에 있어 6G 이거를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섹터를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연결해서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기차가 왜 필요한지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까지도 겸해서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짚어보자면 좀 연결됐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주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SOS 랩을 좀 중점해서 보시면 되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AI 로봇 사용화로 신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올해 매출액은 작년 대비 또 200% 증가한 또 150억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고 요새 이제 라이다 공급 협상하고 하반기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나 이제 중국 수출 금지 제한으로 이런 부분 국내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표가 상향 조정된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인 하나머티리얼즈와 JYP 엔터테인먼트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단기 실적보다는 수요 흐름 개선에 주목하라는 하나머티리얼즈의 리포트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나아질 거란 전망 들으셨죠? BNK투자증권은 하나머티리얼즈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내다보며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올해 1분기엔 메모리 업황 둔화로 다소 부진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중국 중심으로 레거시 메모리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며 재고 보충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엔 고객사의 낸드 V10 양산에 따른 극좋은 시각 장비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해당 장비는 기존 대비 20에서 30% 높은 매출 기여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올해 매출은 2,700억 원, 영업이익은 510억 원으로 전망돼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 보시겠습니다. 올 초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연일 빨간불 켰던 JYP 엔터에 대해 증권가들이 여러 리포트 내놨는데요. 5세대 아티스트 데뷔 성과와 주력 그룹들의 투어 확대가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95,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인그룹 킥플립과 넥스지가 데뷔와 함께 앨범 초동 판매량에서 경쟁사 대비 빠른 성장세 보이며 수익 기여 본격화 구간에 진입했고요. 여기에 기존 인기 그룹인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트키즈의 대규모 월드 투어도 실적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742억 원, 그리고 7,442억 원, 영업이익은 1,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에서 70%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회계 처리 방식이 변경되면 공연 매출 인식 시점이 앞당겨져서 이에 따라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N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께서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DYPNF를 주목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분체 이송 시스템, 설계, 제작부터 시운전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LNG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좀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발틱 프로젝트,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시에 이런 수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분체 이송 쪽에서 강점을 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5천억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지금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2분의 1 정도 지금 되돌림을 주는 타이밍이거든요. 최근 캔들을 보시면 음선 3개 다음에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로 안정형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는 12,6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현상준 파트너께서는 지난달 상장했던 이 삼양 NC캠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는데 주목할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네, 반도체하고 유리기판 그런 섹터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소재의 이제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재년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12% 증가한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46% 증가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간 어쨌든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기술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저평가된 종목이고 저점에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빠르게 기술적 분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2월 초중순에 강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눌림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18,000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상단으로 보면 28,000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16,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6,000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공략주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은 현상준 파트너님께서 공개 방송에 나선다고 하시죠? 네, 어제 말씀드린 로보티즈 장중 11%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런 종목들 제2의 로보티즈 바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거래량 기반의 급등 종목 잡아보고 싶으시다면은 바로 지금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공략해 볼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